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 결혼하고 저출산 좋아하잖아요. 마케인을 좋아하고. 일단 제 영상 구독자분들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저출산 뭐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 전 세계 꼴등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저출산이 이제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죠. 사실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기왕 이렇게 저출산으로 갈 거면 한번 바닥 찍고 나서 그 바닥이 어떤 건지 경험하고 나서 반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낮은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명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꼴등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OECD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건 1등, 좋은 건 꼴등. 출산율은 높아야 좋은 거 아닌가? 높아야 좋은 건데 이거는 꼴등이에요. 행복지수도 꼴등.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깐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거는 뭐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저출산의 심각성은 다들 아시잖아요.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아무나 억지로 결혼할 수도 없는 거고. 괜히 뭐 애 낳아가지고 힘든 세상 경험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남자도 그렇지만 사실 여자분들 중에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또 여자 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남자도 만나지만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결혼 시장에서 좀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이 행복하게 맞는 건지, 남자한테 그냥 커다란 짐을 씌워주는 건지. 저도 이제 결혼 적령기 나이대에 들어오니까 느끼는 점은 정말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키웠을 시에 이 대한민국은 정말 자녀를 키우기 좋은 나라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가게 되면 저출산으로 가는 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요. 그런데 어차피 저출산 지금 상황에서 못 올립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나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한번 바닥 찍어 봅시다. 더 내려가 봅시다. 지금 0.78명인데 0.5까지는 저 내려간다고 봐요.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저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요새 진짜 외동 많은 것 같아요. 여자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분들한테 사실 좋은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 여기에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좀 많아요. 사실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는 좋은 여자가 없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연애는 뭐 여자분의 어떤 그런 이제 니즈에 의해서 하는 건데 결혼은 남자의 니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결혼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들은 그 사고방식이 정상적인지 잘 몰라.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혼 문화를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결혼 못하는 어, 미혼 남녀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이 된 거고. 그러면 저출산을 가게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는 바닥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닥까지. 일단 미혼 남녀로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봐야 합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좀 이럴 때 너무 애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솔직히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지금 전문직과 공무원 같은 그런 안정적 직장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 땅에서 거의 못 살아남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못 살아남아요. 근데 무슨 자신감인지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좀 무모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굳이 매운맛을 보겠다고 하는 건가? 난 그 생각이 들어.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고생하고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말, 아니, 혼자 사는 거, 평생 혼자 산다는 게 겁 안 나나? 솔직히 남자도 겁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혼자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젊을 때야 쉽지만, 나이 먹어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젊을 땐 돈을 버는 게 그래도 생각보다 수월하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면 체력도 안 좋고 받아주는 곳도 없고 돈 나갈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돈 벌기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 좀 안일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나이가 차면요 40대가 되면 정말 암울해져요. 진짜 난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 40대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그러면 약 없이는 못 살아요 진짜. 맨정신은 못 삽니다. 난 그게 걱정됩니다. 아니 나는 여자분들도 뭐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혼자서도 재밌게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장벽이 높아요. 객관적으로 높습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더 높아요. 왜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분이 좋은 직장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더 많이 몰리죠. 여자분들이 많이 몰리는 공무원 직장은 경력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일반 행정이랑 교육행정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 나이가 먹어서 정말 얀질이 직장이나 평생 직업을 가지 어렵다는 거야. 근데 결혼 안 하고 나면 평생 일할 거 생각해야 돼요. 놀고 먹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냐? 이제 내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깜깜합니다 진짜. 정말 깜깜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경험해봐야 돼. 나이 먹고 나서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경험해봐야 돼. 제가 백날 설명해도 이건 의미가 없어. 굳이 매운맛을 보겠다고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 겉으로 표현 안 해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가구로 산다 하더라도 네.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질이나 갭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이거 아셔야 돼. 혼자 산다고 다 똑같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자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 여자분들이 살기 어려워지면 나라에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도움 받잖아요. 뭐 1인 가구 여성 뭐 지원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사회 취약계층과 똑같은 취급받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바보 같은 거 하나 얘기해줄게. 이거 기분 나쁘더라도 들으세요. 한국에서 남자와 여자가 극명히 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 하나 남자들은 뭔가 하나 받잖아요. 받으면 내가 그 이상은 뭔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근데 한국 여자분들은 뭔가 받기만 하려고 그래. 받고 나서 그 뒤에 벌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받는 것만 생각을 해. 책임을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를 받으면 내가 뭔가 해줘야 돼요. 아니면 뭔가 비상식적인 걸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한테 몇 배로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지 멀쩡한데 그런 거 지원 받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비정상이야.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이제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난 지원 받겠다. 그러버리면 만약에 그런 걸로 세금 부담 심해지잖아요. 지원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안 써져 이제 나중에 가서는 진짜로. 그 돈만 받게 하는 거야. 그 돈만. 그걸 몰라. 아니 생각해봐. 내가 그 돈을 지원받으면서 사회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겠다. 누가 그렇게 해준대?
그게 일종의 지원고시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야, 그게. 가뜩이나 일자리 없어지는데, 알바도 없어지고, 단순 일자리 없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다니까요. 제가 진짜 걱정돼요, 이거는, 진짜. 그러면 인권은 추락하는 겁니다, 진짜. 한 번에 추락해요, 그냥. 그런 돈을 받게 되면 어느 누구 하나는 정상인을 보지 않습니다. 잠깐 정상인을 안 보는 게 아니라 평생 정상인을 안 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1인 가구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요, 내 집을 가지는 거예요. 월세 부담이 없는 집을 가지는 거야. 근데 애초에 나이 먹고 월세 사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거 굉장히 부담이야, 여러분. 나이 먹고 자기 집 없어가지고 월세 전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나 문제 된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이게, 난 좀 여자분들 안타까운 게 뭐냐. 여자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계산이 안 돼 있다니까. 여자분들이 계산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계산은 없어. 뭐냐 하면, 자기가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경제 상황, 20년 뒤에도 똑같이 한다고 했을 경우 이 상황에 대한 가정이 없어요.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답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 많이 살고 있는데 이게 되려 독이 된다니까, 나이 먹으면. 왜냐, 여긴 계속 물가가 올라가요. 월세 같은 게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내 소득 올라가지 않거든. 그럼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 내 집도 없어. 그럼 계속 월세 사는 거잖아. 비싼 월세를 지불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뭐 집주인한테 좀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줍니까? 나가라고 하죠. 당신 말고도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단 말이에요. 네. K 막히는 현실을 겪어봐야 됩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이거 차라리 나는 제대로 겪으라고 얘기하고 싶어. 어떤 건지 한번 맛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뭔 말인지 몰라, 아직까지. 왜 미디어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여자분들은 막히는 거 뭔지 모릅니다. 근데 저분한테 물어볼게. 벙을 드신 분한테. 아까부터 약간 좀 눈치 없는 말을 하시길래. 막히는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막히는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죠. 남자분들은 아실 거야. 이 여자분들 알아야 돼요. 왜냐? 본인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키누는 뭐냐 하면 일본에서 이제 결혼 못한 여자인데 이제 자기 앞가림 못해가지고 일자리도 못 구해서 생계가 어려진 나머지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고 부모님 연금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세대를 일컬어서 이 마키누 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도 마키누 세대가 왔는데 정작 뉴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마키누 세대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돼요. 이건 안 봐도 비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참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아라포를 설명해 주세요. 모르는 여자분들을 위해.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라포가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자, 아라가 어라운드. 영어 어라운드 주변이죠. 주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내 주변도로. 네, 그 주변 할 때 그 영어 어라운드. 네. 포는 뭐냐 하면 영어로 폴티. 40이에요. 40. 그러니까 40이 나이 40이야. 그러면 나이 40 주변. 그러면 나이 30 후반에서 40 초반. 요 나이대의 세대를 가지고 이제 아라포 세대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이제 이 나이대 이제 분들을 가지고 모아서 아라포 제네레이션, 아라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 여자분들이 그런 이제 높은 어떤 그런 허들을 가지고 남자한테 이것저것 요구했다가 결혼 실패하고 거기다 자기는 뭐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라운드 폴티 40대를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허덕이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대로 벌이가 안 되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이제 결혼시장에서 아웃당하고 아무도 날 여자로 보지 않고 취업도 잘 안 써주고 그러니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고독사도 많이 발생했고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도 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직업지 능력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기생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님은 또 재산이 있거든요. 부모님 연금도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연금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나오는 연금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계 유지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마케이누 세라고 부릅니다. 마케이누는 싸움에 패배한 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건 결혼이에요. 결혼과 생존입니다. 결혼과 생존에서 패배한 일본 여자를 가지고 마케이누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는데 정작 여자분들 몰라. 왜냐? 여자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SNS나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대부분의 어떤 정보와 사회 현실을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연애 프로그램, 결혼 프로그램, 돌싱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부부 갈등 프로그램, 그리고 인스타그램, 여기서만 거의 상당수가 이제 여기에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굉장히 엉터리 같죠. 여기서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많은 여자들이 매몰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결혼 못 하신 분 좀 있단 말이야. 그럼 여자분들 중에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붕어 형, 아니 모든 여자 이렇게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능력 좋은 사람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적어도 뭐 공직사회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좀 사업체를 크게 운영하신다거나 전문직 종사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자체가 적어요. 적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 중에 뭐 결혼 정년이 지나가지고 뭐 현찰로 1억 이상 모아놨다. 아니면 계속 직장 꾸준하게 다니고 있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 사실 어려워요. 한국 나이 지금 한 30대 중반 넘어가면 사실상 결혼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혼자 살 걸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대한민국. 정말 안 좋아. 지금 여자분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계청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40대가 넘어가서는 소득이 감소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높았던 적도 없지만 내려가요. 내려가. 거기다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월세 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대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외보다 대도시. 대도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가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요. 근데 소득은 작아지는데 그 월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때부터 허덕이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거 진짜. 내가 그 상황이 나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 이게. 여기라도 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부모가 도와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나이 40이면 부모가 보통 60대 중반, 칠순. 부모도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그리고 자식이 가난하면 부모도 가난한 경우 많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많아. 남자들 일하든 간에 좀 돈 안 모으고 좀 헐랭이처럼 사는 사람들 중에 부모도 그런 경우 많아. 부모한테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40대가 다가온다. 힘들어요. 우리나라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분들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1인 가구 이제 소득의 중위값이 207만 원이에요. 아마 세전일 겁니다. 세전 207. 그러니까 1인 가구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전체 중에 50 207이에요. 세금 때만 190도 안 되는 돈이지.
그래서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진짜 많이 힘들 겁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게 힘들다는 말을 내가 백날천내 얘기해도 지금 여자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경험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디어에서 설명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으로 받아들여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 일절 안 하는데 당연히 일절 안 하죠. 특히 싫어하니까. 들으면 충격받으니까 얘기 안 하지. 근데 이게 현실이 된다니까. 언제까지 눈 가리고 할 거예요. 이제는 겪을 수밖에 없어. 뭐 출산율을 극복하는 세상 이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출산율이 좀 나락가서 이 나락간 삶의 어떤 그런 그 뒤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피부로 체감하고 나서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거를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고 나서 아 이렇게 살면 정말 골로 가겠구나. 다 먹겠구나. 경각심을 일으키게 만들어줘야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지금 출산율 뭐 다시 올린다는 거 약간 올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나서 심각성을 보고 나서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20대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고 나서 각성을 시키고 나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심각하다 얘기해서 뭐 떨어지면 어떡하 이런 거 호다가 피울 필요 없어. 그냥 한번 떨어져 봐야 돼. 그리고 지금 나이가 차신 분들은 뭐 사실상 어쩔 수 없고 결혼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겪어보고 그 현실을 좀 느껴봐야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이거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